현재 오늘 날짜는 2023년 12월 8일입니다. 자, 바야흐로 2023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든 아니면 외국에 있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모두 알고 있으세요. 자,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고 그리고 세트 메뉴로 치과 의사까지도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고 있죠. 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너무 급여를 적게 받는 것이 문제다라고 수십 년째 우겨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집단인데 그냥 일반적인 집단이 아니라 완전 끈끈한 카르텔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수가충들이 있죠. 기승전 수가. 무조건 돈이다. 자, 현대 의료계에 문제가 있든 없든 알 바 아니고 돈을 더 내놓아라.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면 돈 더 내라. 의사가 부족하면 돈 더 내라. 모든 것을 돈으로 연결하는 이런 악의 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정상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병원이 부족하고 의사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 아니면 또 어른들 그 어떤 환자라도 지금 병원에서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고 또는 내가 받아야 할 응급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그러면 돈을 더 줘라. 오직 이 얘기만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회귀시키는 이런 일당들의 사고가 있습니다. 일당들을 추종하는 이 수가층들 중에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 인턴 레지던트 하고 있는 의느님들을 보았느냐? 그분들 너무 힘들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그분들이 무려 4년이란 시간, 군대를 2번 갔다 와도 시간이 남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은, 그 고생하시는 그분들은 이걸 왜 참고 있냐? 얘네들이 참아내야 졸업하고 그 떼돈을 벌기 때문이죠. 여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사를 충원해주면 결국에 졸업하면 그 의사들이 내 수익을 나눠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버티는 겁니다. 하지만 수가충들은 그런 거 알 바 없고 오직 의느님만 추종하고 있죠. 자, 그러던 2023년도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23년 12월 6일이니까 이틀 전에 뉴스 기사네요. 대한의사협회 악의 축인데 그 중에서 무슨 어떤 장을 맡고 있대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막말을 이거 논란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개소리 짓거린 거니까 이런 말을 하였는데 글로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소아과가 오픈런 하는 것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소아과 아침에 열면은 예약 어플로 미리 예약을 해서 한 번에 다 찬다든가 또는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의 원인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의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근본 원인이래요. 가게에 손님이 매일 아침에 줄을 선다 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손님이 줄어서래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정상인이라면 이것을 이해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맘카페에다가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그래서 병원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합니다. 손님이 악플을 달아서 다른 가게에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오픈런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어떤 논리로 일어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자, 손님이 악플을 달았대요. 엄마들이 맘카페에 악의적인 소문을 냈대요. 근데 다른 옆에 가게에서 손님들이 줄을 선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금 소리를 하고 있다. 자,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자,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려 개한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몰린 탓이다. 낮 시간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게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에 어떤 바쁜 시간대에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손님들이 한 번에 몰려와서 그런 거라고? 니들이 몰려와서 그런 거라고? 이게 도대체 이건 제정신을 넘은 정말 우리 범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사유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네가 낮에 열면 되잖아요. 그럼 줄 안 서겠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응급실 뺑뺑이 도는 현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응급 환자를 우리 구급대원분들이 빨리 대학병원 또는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런 기사들 몇 년 전부터 계속 봐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소방대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경증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그러면 네가 안 받으면 되지. 그래서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왜 엄원 소방대원들을 비전문가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고, 그러면 전문가인 네가 응급 출동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경증, 중증 네가 분류하셔서, 그래서 경증 환자는 대학병원 보내지 말고 의원으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당연히 소방대원 월급의 7배를 드려야 하죠. 전문가니까요. 소방대원은 비전문가니까 이런 거 구분 못하죠. 막 구분 못하고 막 대학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막 이딴 짓 하니까 우리 전문가이신 이런 분들께서 네, 월급의 7배 정도를 받으면서 그래도 안 하시죠. 이분들 괜히 힘드시게 어차피 앉아서도 돈 버는데 굳이 응급차 안 탈 테니 7배 이상을 드려야 되겠죠. 이런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끝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김치 의사들이 고소득이라는 통계가 있대요. OECD 1위라는 거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왜곡된 수치다. 그리고 그냥 수치가 잘못된 것 뿐만 아니라 가진 자에 대한 증오다. 본인들이 가진 자라는 거 알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증오 때문이다. 갑자기 어떤 수치가 왜곡이 됐다. 일단 개소리를 하고 있죠. OECD에서 의사들이 받는 보수의 비율입니다. 그냥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 평균 임금을 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OECD 가입국들이 나라가 쫙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반의와 전문의가 나눠져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보면은 평균 임금 대비해서 의사들은 약 2배 정도 받는다. 일반의를 기준으로 약 2배 정도 받고 적게 받는 나라들도 있고 뭐 많이 받아서 4.4배인 나라들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전문의는 보시게 되면 여기가 2배예요. 그러면 2배보다는 좀 넘죠. 일반인들은 2배에서 조금 아래쪽에 더 많이 있는데 전문의는 요 2배에서 넘는 2배에서 4배 사이에 가장 많이 있다. 물론 5.6배 이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도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김치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어떤 임금을 받느냐? 요 그래프가 0배, 2배, 4배, 6배 있는데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여기 그래프 이 밖에 있어요. 한국 의사, 치과의사들은 이 그래프 밖에 있고 전문의들은 더 밖에 있죠.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은 2배에서 3배. 요 그래프에 보면은 요 일반의 전문의 정도에 해당하는 그래프 안에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디가 왜곡이 된 거죠? 국민 평균 임금의 7배를 벌고 계신데도 돈 내놔라 돈에 미쳐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주장, 필수 의료과가 유지되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래요. 돈 더 갖고 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소아과 줄 서는 거 돈을 더 내라. 줄 안 서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 응급실 못 가서 응급대원들이 응급차를 타고서 뺑뺑이 도는 것들 돈을 더 내라고요. 진료를 받고 싶으면 돈을 더 갖고 오라고. 평균 6배에서 7배의 임금을 받더라도 니들이 원하면 돈을 더 갖고 오라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사유와 사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2023년도에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언어 1등급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총명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왜 저딴 말을 하는지 뭐 본인밖에 모르겠지만 언어 1등급 총명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언어 1등급의 핵심은 화자의 마음을 추론하는 거죠. 화자가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을지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상식이하의 주장을 하는 저 화자는 어떤 마음에 가장 가까울까? 알 수는 없죠. 이건 수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가장 가까울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2023년도 기준으로 비인기과가 개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연봉 아니고 한 달에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약 3천만 원에서 그 이상 정도 버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는 저 작은 의원, 무슨 땡땡땡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기가는 그 넘습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이거 하루에 버는 거, 1년에 버는 거 아니고 한 달에 기대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그냥 대충 우리가 러프하게 생각해도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안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는 의료가 물론 항생제를 뿌리지 말고 알 바 없고 누가 이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들은 필수 의료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왜 비필수하는 의사 나부랭이보다 내가 왜 돈을 적게 버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루 종일 편하게 돈 벌고 싶은데 니들이 아침 일찍 와서 쓸데없이 줄 서고 그리고 나서 낮에는 날 놀게 하느냐. 나는 하루 종일 편하게 일정한 고객들을 보면서 앉아서 돈을 편하게 벌어야 되는데 왜 날 이렇게 만드느냐. 그리고 심지어 다른 애들은 왜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느냐 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우리 화자는 매우 조태호 같은 상태다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문제가 나면 다 사장 잘못이죠. 직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직원들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 사장 잘못이고, 문제가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갑자기 터진 사고라도 당연히 사장이 책임을 져야죠. 자, 우리가 대기업에서 어떤 문제가 나면 당연히 총수 또는 CEO의 문제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했다고. 삼성,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에 문제가 났다고 컴퓨터를 만든 기사님을 욕하지 않죠. 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파냐라고 해서 우리 대기업, 그 이름을 달고 있는 그 대장을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 가장 많은 이윤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 병원의 문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의느님 말고 나머지 기타 인력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 화자는 사고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자, 우리 의느님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그냥 지식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하루하루 개고생하는데 전문성이 없어서 무식한 이런 나머지 사람들 때문에 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임금이 부족해갖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왜 이딴 소리를 듣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너무나 조태호 같은 상태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화자의 마음이 여기에 가깝다라고 언어 1등급을 받고 거기에 총명까지 한 사람은 추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 모두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을 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 대한민국에서는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의술 중에서 이거 두 개 빼고를 최극소수, 가장 최극소수의 사람들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밉보인다거나 이들의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이거 두 개는 괜찮아요. 이거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외한 모든 의료 시스템이 다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사고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반성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것을 극소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2023년도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속상한 마음을 잠시 뒤로 물러놓고 이 소아과에서 오픈런 한다고 욕먹고 있는 우리 브런치 먹느라 우리 윤우님을 번거롭게 하고 욕먹이고 있다는 우리 브런치 맘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 봐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폐렴이 너무 급증해서 지금 문제가 난다.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엑스레이 사진이 하얘진다. 뭐 이딴 소리들 하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자, 항생제 내성이 강화돼요. 2023년도 말에 김치국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강한 폐렴이 등장하고 유행하고 있다.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생제를 많이 남발해서 자꾸 사용을 했으니까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저런 폐렴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질환이 있어요. 어떤 환자 또는 아이가 기침하고 콧물 있고 코막힘 있고 가래가 있고 목도 아프다고 하고 머리도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왜 항생제로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엄마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어떤 아이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제가 39.5도로 보통 하는데 더 보수적으로 39도 이하일 때 발열을 해요. 이거 면역력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됐든 세균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춥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떤 질환을 가질 때 우리 면역력이 그것에 증진하는 우리 면역 활동이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열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발열이 나는 것인데 왜 그 발열을 억제하냐는 거죠. 자동차가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엔진 소리가 커져야 해요.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 당연히 자동차가 시끄럽게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얼음물을 끼얹고 차가 조용하다, 열이 안 난다 라고 이야기하냐는 점입니다. 자, 감기에 항생제를 먹여요.
또 먹이고 또 먹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서 항생제가 내성이 생기고 내 몸에 상주하고 있던 바이러스랑 그런 균들이 내성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감기만 걸리면 바로 폐렴으로 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균을 자꾸 죽이고 싶어서 자꾸 항생제를 타다가 먹이는지, 장내 유익균을 말살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9도 2도 이하. 자, 원래 제가 39.5도로 보통 말씀드리는데 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9도가 안 돼서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고 열이 나요. 그래서 땀을 흘리게 해주고 이렇게 면역력을 올려주면 되는데 왜 발열을 억제하는 억제제를 자꾸 먹여서 열이 떨어지는 걸 기뻐하시냐고요. 그래서 편도, 우리 면역계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편도, 감기가 걸렸을 때 특히 활성화가 되죠. 이 편도와 우리 몸에 있는 이 림프계를 왜 섬멸하려고 하냐는 거죠.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이 임상현실입니다. 자, 소아과 자주 데려가는 엄마들 있어요. 항상 회사에 얘기하든 아니면 회사를 안 가시는 상황이 됐든 그 어떤 상황이 됐든 무조건 앞에 1등으로 가서 소아과 줄 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뭐 하냐? 그분들의 목적은 자녀의 유익균들을 말살하고 면역계를 섬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떠냐? 중학교 가기 전까지 아이가 성인이 돼서 그냥 강제로 내 몸을 더 키워서 내 몸의 크기를, 부피를 키워서 면역력이 강제로 커지기 전까지 소아과를 전전합니다. 우리 엄마 또는 우리 엄마 친구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애는 자주 아파서 제가 소아과를 자주 가야 해요. 이거 엄마 때문이라고요. 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자, 엄마가 바빠요. 또는 아빠가 바빠요. 너무 바쁘셔서 아이가 감기에 좀 걸리고 또는 조금 잔병치를 하더라도 소아과를 자주 못 가시는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100명 중에 놓고 보면은 이렇게 바쁘신 부모님과 이렇게 부지런한 부모님이 아이들의 발병률, 면역계에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임상현실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소아과 자주 데려가시는 우리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자주 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뭐 해야 되냐? 지나치게 따뜻하게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겨울에 너무 지나치게 따뜻하게 옷을 입히면은 오히려 외부와 내 몸의 체온 차이가 더 벌어져서 오히려 그때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내 몸을 약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너무 고열이 아니라면 39.5도 또는 39도 이하라면 발열이 나는 건 좋은 반응이죠. 아이가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면 면역계가 활성화되고 면역계가 증진되는 것이라서 축하할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를 그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땀이 날 수 있도록 해줘서 자연스럽게 면역계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열작용이 되도록 하면 되겠다. 제발 면역 발전 반응 억제제 먹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땀 흘리고 야외 활동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요새 이런 환경이 안 되는 거 알지만 태권도학원 보내면 돼요. 야외 활동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말에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시고 이렇게 자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반응, 폐가 됐든 호기가 됐든 대장이 됐든 모든 안 좋은 반응에 막 파는 염증이에요. 모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 막 파는 염증이라고요. 그 염증은 뭐가 자꾸 일어날 수 있게 해주냐? 이제 단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 이런 화학 조미료, 이런 음식들이 그 막판의 염증을 결국 일으키게 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네이버에 소아 한의원이라고 쳐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면역계가 상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가 무탈하게 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아이 건강 챙기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어려운 숙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된다. 자, 엄마는 소아과를 데리고 다니는 셔틀이 아니고 보호자니까 우리 아이가 무탈하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써주셔야 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 뉴스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것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수준의 지금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특권이 이 정도인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안타까운 점과 우리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